제가 오늘은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이거 당장 치우세요, 드시지 마세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자연산 민물 생선 회입니다. 양식 말고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드시지 마세요. 자연산 송어, 자연산 메기, 쏘가리, 잉어 등의 이런 생선, 그리고 민물게, 민물가재 이런 갑각류까지 포함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연산 민물 생선회 암? 네, 특히 담도암에 걸릴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도암 하게 되면 암 중에서도 독한 암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나라입니다. 좀 생소하다 하지만 사실 치명적인 게 담도암이거든요. 초기 자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세포 병리학적으로도 이 진단 민감도가 낮아서 암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담도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간 흡충 감염이라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간 흡충 감염이 담도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간 흡충? 말 그대로 흡충이라는 건 빨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 신체 기관에 이렇게 빨판으로 딱 붙어갖고 기생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간 흡충을 예전에 그래서 간 디스토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일단 이 기생충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장기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런 염증 물질이 계속 있게 되면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세포의 돌연변이 위험을 증가시켜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아, 간 흡충이 담도 내에 기생하면서 담도에 염증을 일으켜서 간암, 담도암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 간경변을 유발하는데, 되게 이제 간 흡충이라고 하는 건 주로 강가에서 직접 우리가 잡거나 채취한 자연산 민물고기, 또 민물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다가 그러다가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식 민물고기는 네, 괜찮습니다. 간 흡충 감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산 잉어과 민물고기의 회, 젓갈, 조림, 또 오염된 칼, 도마 이런 걸 통해서 경구 감염됩니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해? 자연산 민물 생선회를 안 먹는 것만이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민물고기를 조리한다 그러면 칼하고 도마 이런 주방용품 반드시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한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절대 자연산 민물고기는 생식하지 마세요. 이 기생충은 식초 속에서도 25시간, 간장에 놔둬도 19시간, 소금에 절여놔도 2개월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식탁에서 아웃 시키셔야겠죠. 두 번째, 설탕입니다. 특히 가당음료.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 이게 바로 가당음료예요. 주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다 해당합니다. 가당, 당을 가했다는 거잖아요. 이 가당음료는 암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는 소재이기도 하고, 제가 채널 H에서도 많이 다뤄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구소에서 20년간 추적 연구를 했어요. 가당음료를 마신 그룹하고 안 마신 그룹의 암 발병 위험률의 차이. 마신 그룹에서 암 발병 위험률이 무려 85% 증가됐습니다. 왜일까요? 혈당, 이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이게 반복적인 우리 몸의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만성염증화가 되면 이런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또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혈관이 탁해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럼 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염증 덩어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당증, 미국 의학협회의 데이터를 보면은 2030년까지 우리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대장암이 무려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안 그런 사람보다 50세 이전에 암 진단 받을 가능성이 최대 6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당뇨가 없는데, 그래도 반복적인 고혈당 상태가 되잖아요. 고혈당은 우리 인체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혈당 상태는 암세포 성장과 이동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 인체의 특정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 연구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더 엄격하게
혈당 관리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혈당이 온 국민의 건강 키워드가 됐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주범도 역시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이 뭐야? 백설당. 그야말로 저당 열풍입니다. 각종 식품에도 당류 제로, 저당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실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저도 실감하는 것은 우리 해밀레 쇼핑몰에도 아예 해밀레 제로 섹션이 따로 있잖아요. 이 해밀레 제로라고 쓰인 제품들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저당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죠? 아니, 김 원장, 나 식초가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해서 나 계속 먹었는데 이상하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알고 봤더니 뒤에 식초 성분표를 읽어보니까 당 함량이 무려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요새 뭐 여주, 뽕잎으로 식초 만들어서 혈당 관리한다고 드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뒤에 설명서를 보세요. 당 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당 식초인지 오케이, 당 함량이 너무 많진 않은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단백질 제품 하나 고를 때도 이렇게 성분표를 보고 고르잖아요. 단백질 몇 프로, 당류 몇 프로인지 따지고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내 몸을 만드는 굉장히 기초적인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도 저도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받지 않은 미세암이라고 그러죠. 누구라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세암이라고 하는 것은 안테나가 달려 있거든요. 주변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그냥 계속 잠을 자기도 하죠. 연구 논문을 보면은 활동하지 않은 미세암, 씨앗암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기에 혈관 신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잠에서 딱 깨어나 버려. 그래서 활성암이 되는 겁니다. 미세암에 혈관이 연결되면 빨리빨리 활성화돼서 큰다는 말이구나. 이 혈관 신생 스위치가 딱 켜졌을 때 활성암이 된다는 거죠. 암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신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주변 혈관한테 혈관 신생 좀 해, 혈관 신생 좀 해 하고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혈관 신생 스위치가 켜지면 암세포 입장에선 야호 외치면서 이 휴면, 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암세포는 혈관 신생을 통해서 재발과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이 암세포로 하여금 혈관 신생을 촉진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바로 설탕. 반대로 이 암세포에 혈액과 영양 공급을 하는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안 되면 어때요? 암세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미세암세포를 차단해서 제거하게 되겠잖아요. 설탕 끊어야겠다, 설탕 줄여야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 소금 함량이 높은 염장 음식입니다. 소금에 절인 젓갈, 소금에 절인 채소, 생선, 고기. 그러니까 사실 소금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소금 함량이 높은 식단은 우리 위암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위 점막의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 속에 있는 발암물질이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군 발암물질이죠.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위험을 높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채소보다는 소금에 절인 채소나 소금에 절인 생선, 고기 더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염분은 심혈관계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섭취한 소금, 그러니까 염분의 총량이 얼마나 먹었는지가 중요한 반면에 위암은 염분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짠 국물을 많이 마시는 음식은 염분의 총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고혈압에 안 좋고, 그리고 염장 음식은 내가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염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위 점막에 훨씬 더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도 장아찌나 젓갈류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도 먹지 말라고? 아니요.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되도록 덜 짜게 만든 장아찌나 젓갈류를 드시라는 겁니다. 저염 장아찌, 저염 젓갈 이런 걸로 바꿔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그것도 맛있어요. 네 번째, 뜨거운 탕국입니다. 아니, 뜨거운 탕도 안 좋다고?
네, 우리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는 뜨거운 국물 있는 음식 많잖아요. 그거 한 잔 탁 드리고 아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이 뚝배기나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숟가락으로 국물 떠가지고 후루룩 드시는 분들 아마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섭씨 65도 이상의 음료를 발암물질 E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식도암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온도의 음료를 마시면 음료가 흘러가는 구강과 인두, 후두, 식도에 가벼운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식도는 위장하고 다르게 어때요? 보호막이 없습니다. 손상을 더 크게 입겠죠. 근데 왜 안 아파? 통점이 없어요. 통증이나 위험 신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손상을 입은 식도에 또 뜨거운 음료를 붓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식도 세포가 반복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식도에 손상된 점막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재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네,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적당히 식혀서 드십시오. 적당히 식은 상태가 어느 정도냐? 입술에 딱 댔을 때 아, 따뜻한 느낌이 들면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연산 민물 생선회, 정제당, 염장 음식, 뜨거운 탕국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려면 식탁부터 건강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게 내 몸이잖아요.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해밀리 하세요.